우리의 지식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기본 소양 세 번째는 바로 독서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처럼 책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이 책 읽는 것, 독서가 스피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피치 수업할 때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머릿속에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곧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어휘 부족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어휘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어휘가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근데 각각 어울리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험과 체험은 비슷한 느낌의 단어예요. 근데 경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험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신이 몸소 겪음, 그리고 그런 과정을 의미해요. 즉, 체험은 내가 몸소 겪은 것 그 자체, 그 과정을 통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험은 내가 그것을 몸소 겪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거나 나에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경험 수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체험 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산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산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단어지만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표현하는 표현력이 더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휘력은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CF 문구인데요. 이게 진짜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는 CF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책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많은 어휘들을 접하게 되고 이런 어휘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많이 읽으셔야 한다는 거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사례예요. 저는 26세 처음으로 서비스 강사로 강사를 시작했는데요. 강사 양성을 수업하신 그때 선생님께서 나의 인생에 굴곡이나 우여곡절이 곧 좋은 에피소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지금은 많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런 인생의 굴곡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강사인 나로서는 그런 굴곡이 없는 게, 컴플렉스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서 찾았어요. 그러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 속에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이용해서 저의 에피소드 공백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가 쉽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피소드나 사례를 보통 예를 많이 들어요. 에피소드나 사례는 그 상대가 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상황에 몰입한 청자는 나의 비슷한 상황에 대입해서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왜 TV를 볼 때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주 흐뭇한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공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이 공감이라는 감정이 우리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바로 치트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사람인지라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접 경험이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치트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대화를 이어가는 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유재석 씨 팬이라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유퀴즈 온더 블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컨셉이 바뀌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하시거든요. 국방과학 전문가 분들도 나오시고요. 뭐 법, 의학, 범죄, 경제, 판매, IT 등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유재석 씨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굉장히 유연하게 이어가거든요. 사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이 만나면 일로서 할 수 있는 대화가 많이 없어요.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을 해서 대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유재석 씨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도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핵심을 딱 골라내서 다시 질문하는 것, 그것을 잘해주고 그리고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게 전문가 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그 유재석 씨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 유퀴즈를 보면서 저는 유재석 씨가 다시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재석 씨가 과거에 인터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유재석 씨는 꾸준히 책과 신문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자신이 롱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유연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얇더라도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나 책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그 지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한 우물만 깊게 파야 한다.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유연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책 읽기, 독서입니다.